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15일이에요. 11월도 벌써 반이 왔고,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쉴 수 있고 마음이 홀가분하시죠? 그럼 그런 마음으로, 그런 기분으로 또 저랑 편안하게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넓을 범. 이 넓을 범은 말 그대로 넓을 범이 대표 흐름이지만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냐면 물소리 풍 이런 뜻도 있고 그냥 뜨다, 그러니까 물에 뜨다 이런 얘기죠. 뭐 빠르다, 가볍다, 물에 뜰 정도면 가볍잖아요, 그죠?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범국민적. 뭐 예를 들어 이 일은 범국민적,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, 여망하는 것이다. 뭐 이런다라든가 아니면 범람. 범람이라는 거는 큰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8월, 9월 이때 장마 이런 거 날 때 되면은 막 하수구 이런 데 막 역류해서 물이 콸콸콸 넘쳐갖고 도로가 막 무릎 이상으로 잠기고 그러면 뭐 보트로 이동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. 범람하게 되니까.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쓰나미 때 보면 막 물이 엄청 많이 막 그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주택가로 막 덮치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거라든가 또 다른 뜻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마구 쏟아져 돌아다니는 거. 이거 예를 들면은 불량식품의 범람으로 뭐 학생들의 건강에 뭐 적신호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럴 때 꼭 그 물과 관련돼 있지 않은 거라도 이게 다른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무릇범 그래요. 이게 무릇범에 대한 거를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두이하고 미치급이 겹친 거다 이렇게 나와요. 그것이 이제 합성된 거다. 그러니까 두이는 제가 그 다섯오 설명했을 때 다섯오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게 두이가 부수라 그랬어요. 하늘하고 땅이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가 교차됐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하늘과 땅.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데서 천지간 만물을 다 모든 걸 포함하니까 모두 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무릇범자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. 거기에 삼수변이 들어가면서 넓을 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넓을 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나왔잖아요. 그럼 제가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쳐봐요. 그럼 이게 망망대해가 얼마나 넓겠어요. 그죠? 그러면 이게 아까 뜰범, 뜬다는 게 물에 뜨는 거잖아요. 그럼 만약에 배를 타고 내가 어딜 이동한다. 그렇다면 그냥 내가 건너갈 정도라면 배를 탈 이유가 없어요. 그 뭔가가 강폭이 넓건 바다폭이 넓으니까 이런 배를 타고 이용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거를 쓰는 거고.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고무다라 이렇게 엄마들이 빨래하려고 고무다라를 갖고 와요. 거기다 다 빨래를 담아서 그러면 냇가에서 막 빨래를 하면은 애들은 조그만 애기들은 그 위에다가 고무다라에다가 태워갖고 옆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게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땡기지고 하면은 물에 뜨잖아요. 그 고무다라가 애기는 또 작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결코 고무다라는 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가볍게 뜨잖아. 물 위에서는. 그런 것처럼 물 위에 뜨는 거. 이기 때문에 넓을 범도 되고 물에 뜬다.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범은 무릇범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넓다라는 거는 우리가 바다라든지 강 이런 폭이라든지 길이 이런 게 넓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밝을 석. 이 밝을 석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뭐 명석하다, 두뇌가 명석하다. 그러면 생각이나 판단력이 분명하고 똑똑하다. 이런 얘기죠. 명석하다 할 때 아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잖아요. 명철이란 말, 명철, 지혜, 명석하다 뭐 이런 얘기.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쪼갤석. 쪼갤석은 여기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. 그럼 이제 해일이랑 겹쳐서 밝을 석. 햇빛이 밝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석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여기에 밝을 석 같은 경우는 햇빛, 빛이 밝다. 뭐 어려울 거 없어요. 그죠? 이게 그 한자 자체가 형성 문자로 나와 있고 하나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밝을 석, 햇빛이 밝다.
뭐 다 쉽죠.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쪼갤석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거는 도끼근이에요. 그 다음에 나무를 만약에 제가 나무꾼이라고 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뭐 썩은 나무든 쓰러져 있는 뭐 홍수 때 뭐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든 이런 거를 이제 잘라서 토막을 이제 갖고 이제 지게다 져서 집에 갖고 왔어요. 그러면 도끼로 그 나무를 쪼개야 되잖아. 너무 퉁퉁하고 그러면은 이게 딸 때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너무 뚱뚱하니까. 그죠? 그리고 아궁에 그러면은 뭐 한두 개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쪼개야 되지. 쪼개서 또 말려야 되잖아. 이게 물 먹은 거 같은 게 잘 안 떼지니까. 그랬을 때 여기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쪼개면은 이렇게만 따가면 쪼갠다.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뭘 분석하다 할 때는 석자를 이걸 쓰는 거고 쪼갠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발글석은 그냥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죠. 그래서 이건 주로 또 이름자에 많이 쓰여요. 우리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석하다 할 때 그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름자에는 이게 쪼갤석보다도 이 발글석을 훨씬 더 많이 쓰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풀이름 순. 자, 이 풀이름 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속에 열흘순이 나와 있어요. 형성문자죠. 그럼 이 풀이름 순이 들어가는 걸 딱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냐면 순자, 그러니까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죠. 전국시대의 학자를 이제 말하는데 대개 보면 옛날에 공자, 맹자, 순자, 한비자 다 자자가 들어가요. 그건 존칭이에요. 순자는 원래 본명은 순황이고 공자는 공구, 맹자는 맹가 이름이 있어요. 이름이 있는데 그냥 뒤에다 다 자자를 붙여주잖아요. 그건 순자, 성악설을 주장했던 이제 순자 할 때 이걸 쓰는데 풀이름 순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초동어리가 나온 거고 전형적인 형성문자예요. 그러면 여기 이것만 빼면 이거는 열흘순이잖아요. 열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일을 말하는 건데 달력, 이게 조그만 달력 말고 큰 글씨 아주 큰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큰 달력 보면은 그 밑에 음력이 몇 월 며칠을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한자로 예를 들어서 뭐 올해처럼 갑진이 있다. 이 갑진이라는 거 이건 연도에 나오는 거지만 그 조그만 글씨에 또 그 날짜마다 그 밑에 다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천간, 이 뒤에 있는 건 지지잖아요. 그러면 천간은 10개예요. 여기에 열흘순이라는 건 뭐냐면 자, 갑을,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 그 10개가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열흘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그 달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달력 나중에 보시면 자그맣게 한자로 이렇게 다 써 있어요. 천간지지가 다 써 있어요. 순서대로. 그럼 여기 갑진이면은 만약에 오늘이 갑진이다. 그럼 내일이면은 갑이니까 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사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진사, 을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다 그 천간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열흘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천간 10개가 한 묶음이다. 그러면 이제 열흘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초순, 중순, 하순 그러면 열흘씩. 그러니까 30일이잖아요. 그죠? 그랬었을 때 여기에 열흘수는 날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그 날을 여기 이거는 쌀포문, 감싼다, 씌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감싸서 한 묶음으로 감싼다면은 그게 이제 열흘 한 바퀴 돌면 열흘이고 한 바퀴 또 돌면은 이제 20일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순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더 돌면은 하순 이제 30일이 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순은 열흘 순 그랬었을 때는 사실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풀이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순은 이름자에 주로 이제 쓰인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에서는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초순, 중순, 하순 할 때 쓰는구나. 이제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순자가 이렇게 쓰면 열흘순인데 이렇게 쓰면은 글귀 구예요. 입구가 들어가느냐, 날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.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왜 또 이렇게 문해력이 좀 약해갖고 이런 초순, 중순, 하순 이런 말도 잘 모를 뿐더러 사흘, 나흘 할 때도 그거를 사흘, 나흘 그러면은 사흘이 3일인데도 그 4일을 갖다가 사흘로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. 그죠?
뭐 우천시에는 뭐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음. 그러면 우천시는 어느 도시 이름이냐, 뭐 이런 식 어느 시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문해력이 엄청 약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자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하면 문해력은 약할 이유가 없는데 그죠? 정확하게 이게 쉬운 것도 좀 구별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외우시면 틀릴 이유가 없죠. 그죠?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날 내일은 제가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